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AI, 분류 시스템의 이면입니다. 특히 AI가 배우는 게 많아지고, 분류할 카테고리가 늘수록 오히려 더 확신에 차서 틀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카테고리가 막 늘어나면 AI가 아는 건 많아지죠. 근데 역설적으로 비슷한 것들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는 건 많아졌는데 더 헷갈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뭐랄까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결과로 AI가 틀린 답인데도 나는 85% 확신해 이렇게 나와버리는 과신 문제가 생긴다는 거네요. 자료 보니까 실제 오류율은 20%인데도 그렇고 의료 영상 판독에서는 오진율이 무려 34%나 증가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이러면 사용자는 그냥 믿어버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는 그 높은 확신도를 보고 아, 이건 믿을만 하구나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학습 데이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그 OD라고 하죠.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요. 이걸 만나면 AI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거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요.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군요. 네, 실제로 2024년 자율주행차 사고 중에 18% 정도가 이런 OD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데이터 자체의 문제도 있군요. 데이터 오염이라고 하셨는데 악의적으로 조작된 데이터가 조금만 섞여도 예를 들어 5%만 들어가도 모델 전체 정확도가 40%나 떨어질 수 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심각하죠. 심지어 그걸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 안에 있던 민감한 정보를 빼내는 모델 역전 공격,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데이터 보안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아, 거기에 또 정밀도 프리시전이랑 재현율, 리콜 문제도 있고요. 카테고리가 늘면 특정 항목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정밀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실제 그 항목 전체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능력, 재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도 참 어렵네요. 맞아요. 이게 카테고리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그 균형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특정 클래스를 잘 맞추려고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거기다 AI의 이런 약점을 사람이 일부러 악용하는 경우까지 있다니. 2024년 선거 때 가짜 정보가 500만 회 이상 공유됐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신 문제나 경계 모호성,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효과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층적 분류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세세하게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큰 범주에서 시작해서 포유류, 그 안에서 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 한 번에 다 하려고 안 하고 단계를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너무 세부적인 거에 매몰되지 않으니까 과신이나 모호성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중에는 이런 계층 구조 내에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는지 검증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AI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99% 확신. 이럴 때 잠깐, 실제로는 그 정도 아닐 수 있어 하고 확률을 좀 조정해주는 확률적 보정? 플랫 스케일링 같은 기법도 도움이 되네요. 네, 그것도 과신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정밀도 재현율 문제 같은 경우는 클래스마다 중요도를 다르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암 진단 같은 경우는 놓치면 안 되니까 재현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클래스의 예측 기준, 임계값을 조정하거나 잘못 분류했을 때 비용이 큰 클래스에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 비용 민감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처음 보는 데이터, OD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핵심은 그거죠. AI 스스로 이거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이걸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 탐지 기술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낯선 데이터 경보기 같은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면 바로 잡아내는 시스템도 필수적이고요. 요즘에 0.3초 안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솔루션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성형 AI로 가짜 OD 상황을 막 만들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아주 좋은 선제적 방어 전략이죠. 그럼 데이터 오염이나 악의적 이용 문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역시 데이터 자체를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셋을 꼼꼼하게 검사해서 중복되거나 위험해 보이는 데이터는 미리 걸러내고 제거해야죠. 어떤 보안 플랫폼은 98% 정확도로 이런 걸 찾아낸다고 하고요. 의심스러운 데이터는 아예 학습에서 가중치를 낮춰버리는 방법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오류에 좀 덜 민감하게 만들어진 로버스트 학습 알고리즘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접근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력을 전부 추적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 데이터의 출처와 변경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군요. GDPR이나 AI 액트 같은 규제 준수와도 연결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 품질 기준인 ISO IEC 5259-5나 AI 시스템 전체 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인 ISO IEC 42001 같은 표준을 따르는 거죠. 우리나라 KTL 같은 기관도 이런 표준 제정에 참여하고 있고요. 데이터가 부족한 소수 클래스 문제도 있었지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건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하는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겐이나 디퓨전 같은 모델로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 즉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I 분류 시스템의 신뢰성은 단순히 알고리즘이 얼마나 똑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그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서 주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AI는 결국 주어진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을 배우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데이터가 곧 AI의 거울인 셈이죠. 데이터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관리될수록 AI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안투비를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그 AI 서비스들, 과연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을까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가 내놓는 답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